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와 친해지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것은 윈도우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이란 현재 지금 컴퓨터 화면의 하단부에 있는 시작키부터 시작해서 검색창, 그리고 다양한 아이콘들, 현재 실행 중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이고, 날씨, 그리고 다양한 상태창, 그리고 시간, 그리고 날짜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밑에 부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작업 표시줄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상태를 띄워주거나 아니면 현재 시간을 표시해 주거나 이러한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창을 뜻합니다. 자, 일단 작업 표시줄의 첫 번째에 있는 시작키부터 보겠습니다. 시작키는 이제 우리가 컴퓨터 전원을 종료하거나 아니면은 설정, 아니면 사진이나 문서, 혹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문서, 혹은 폴더, 이런 거를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검색창. 검색창을 눌러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 컴퓨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명령 프롬프트라는 CMD 창이라고 있는데, 이런 검색에서 이런 명령 프롬프트를 찾아서 직접 실행도 시키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익스플로러,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여기서 찾아서 실행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저장을 했는데 어디다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때는 그 저장한 제목을 이런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테넷은 조금 특이하게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웹이나 문서 이런 거를 따로 검색하는 기능들이 좀 더 있으니까 검색을 할 때 다양하게 활용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작업 보기라는 상태창인데, 현재 우리가 실행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모니터 화면에 띄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OBS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고, 오늘 어떤 것을 실행시켰는지, 어제는 어떤 것을 실행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오니까 이것도 한 번씩 접속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스티커 메모나 이런 거를 검색창에서 찾을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에 등록을 해두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따로 검색해서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추가할 때 제거도 할 수 있고, 또는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구글 크롬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하면은 지금 아랫부분처럼 없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하실 때는 이런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작업 표시줄 고정 표시가 뜨면은 마우스를 떼주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이 추가되면서 바로가기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도 마우스 왼쪽 클릭,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열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어서 추가시키실 수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폴더가 통합되어 있고 여기서 목록에다가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일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2021 정보화,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파란색 줄이 살짝 떠 있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띄워주는 창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사진을 한 장 킨다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라는 걸 검색해서 켰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띄운 창이 이 작업 표시줄에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창을 종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씨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추가하실 수도 있고 제거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간단한 날씨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날씨랑 정보를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현재 숨겨진 아이콘이라 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아이콘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번에 작은 창 안에 한 번에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윈도우가 켜짐과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있는 이것은 인터넷. 우리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되어 있지 않은지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스피커 모양은 말 그대로 볼륨 현재 소리를 조절하실 수 있고 이 가운데 있는 막대기를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누른 상태로 쭉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영 전환. 여기서는 우리가 키보드에 있는 한영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가라는 글씨가 떠 있으면 한글이 입력이 되고 A라는 글씨가 떠 있으면은 영어가 입력이 되는 이거를 마우스 클릭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입력기라고 해서 우리 컴퓨터 자판 입력하는 방식이 설정되어 있는 건데 기본 설정 그대로 유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날짜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달력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현재 날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달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일정 목록 표시해서 여기다가 수업이 있는 날 이런 식으로 입력해서 26일날 내가 뭘 할 건지 컴퓨터에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 작업 표시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작업 표시줄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은 처음에는 도구 모음, 도구 모음의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링크 이런 식으로 인터넷 링크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바탕화면 이걸 누르게 되면 현재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시면은 본인이 필요하신 내용만 추가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검색입니다. 검색은 아까 여기서 보셨던 이 하얀색 검색창 이거의 방식인데 이거를 숨김으로 해서 아예 없애실 수도 있고 혹은 아이콘 표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아이콘만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 검색 칸 아예 검색 상자를 여기다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코타나 버튼 표시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타나 이걸 실행시키는 버튼인데 여기 현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뜨네요. 이거는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 표시 단추 표시 이걸 눌러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이 작업 표시 단추들 저희가 이걸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확대됐던 이 단추를 없앨 수도 지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버튼은 작업 표시줄의 피플 표시 하면 눌러보시면은
이런 people이라는 거는 이제 뭐 약간 메신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표시를 없애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통해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추들을 간략하게 들어갈 수 있게, 화상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이 키보드를 여기에 추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화상 키보드, 터치 키보드 단추 표시입니다. 다음은 터치패드 단추 표시. 터치패드라는 경우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거는 태블릿 모드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마우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탕화면 보기. 이거는 이제 다른 쪽, 예를 들면 폴더나 이런 데서 이런 게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탕화면 보기를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가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을 때 유용한 기능으로, 한 번에 바탕화면에 있는 게 급하게 필요할 때나, 아니면은 이 작업창을 유지한 채로 바탕화면으로 가고 싶으실 때 바탕화면으로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작업관리자입니다. 작업관리자라는 거는 현재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자, 지금 아까 실행시킨 코타나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CPU를 얼마나 할당하고 있고 메모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디스크라든지 그리고 전력량 이런 게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오른쪽 하단에 작업 끝내기 버튼을 이용해서 종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서 작업 정지됨이나 작업 정지됨이라고 떠 있거나, 아니면 연결 끊김, 혹은 이런 CPU나 메모리의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을 때, 그런 걸 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있는 두 번째 성능인데, 성능은 현재 우리 CPU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인터넷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까지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앱 기록. 이거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행했던 프로그램들이 현재 어느 정도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지 표시해주는 기능이고, 그리고 시작 프로그램.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가 켜질 때 자동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현재 우리가 여기서 사용자라는 거는 계정입니다. 윈도우를 로그인할 때 썼던 계정이 한 개의 계정으로 얼마에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다계정인지, 이런 거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연결 끊기를 통해서 간단한 로그오프를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나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한번 봐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끝내기나 새 작업,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혹은 이게 너무 힘들다 하면 간단히 버튼을 눌러서 현재 실행시키고 있는 것과 종료하는 것, 이렇게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는 이제 멈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강제로 종료할 때 유용하게 쓰는 프로그램이라서, 한 번쯤은 들어가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를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작업 표시줄 잠금입니다.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데서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작업 표시줄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설정에서는 저번 시간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 표시줄 설정하는 전체 영역이 나오고, 여기서 맨 위에 거부터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 잠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작업 표시줄을 잠그거나,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마우스를 갖다 대야만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자동 숨기기를 꺼보면은, 자, 마우스를 갖다 대지 않아도 작업 표시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태블릿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는 우리가 PC에서 태블릿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이제 태블릿 모드에서는 이 작업 표시줄이 표시가 안 되는 그런 기능이고, 자,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표시는 이제 이런 작업 표시줄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작아지고, 혹은 나는 큰 게 좋다 라고 하시면은 이 기능을 종료해 주시고 끔 상태로 두신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 단추로 마우스를 이동할 때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바탕화면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잘 안 쓰는데, 이제 작업 표시줄 끝에 바탕화면 표시를 해뒀을 경우에만 사용하고, 이거를 킨 상태로 두면은 우리가 작업 표시줄 끝 그 기능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바탕화면이 잠깐 보이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통은 사용하기 불편해서 끈 상태로 두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따로 알아볼 필요 없는 기능.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단추의 배지 표시, 또 마찬가지로 작업 표시줄 이런 단추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표시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때 이런 작업창, 최근에 닫은 창, 이런 게 표시가 되는 기능이고,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 위치,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아래에 위치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위치시키거나, 왼쪽, 혹은 위쪽,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작업 표시줄을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두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시켜져 있을 때 한 개의 작업 표시줄 같은 거를 묶는 그런 기능입니다. 똑같은 폴더가 여러 개 열려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보이는 게 아닌, 한 개의 폴더에 똑같은 폴더가 여러 개로 보이는 식으로 바꿔주는 게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입니다. 여기서 사용자 지정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림 영역. 알림 영역이라는 거는 이제 이 오른쪽 부분을 알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표시할 아이콘을 선택해서 우리가 현재 네트워크나 볼륨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는 작업 관리자도 보고 싶다 하면은 추가시키고, 카카오톡도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보기 싫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끔을 통해서 볼륨을 추가시키거나 제거시키거나, 여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추가시켜서 편하게 바로바로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아이콘 켜기 또는 끄기는 이번엔 시스템 아이콘이라 해서 시계, 볼륨, 네트워크, 이런 것들 기본 시스템들을 표시할지 말지 정하는 거고, 여기서도 본인이 마찬가지로 나는 화상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터치 키보드나 뭐 입력 표시기나 네트워크, 볼륨, 시계, 이런 거를 추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컴퓨터에 시계가 안 나온다 하면 여기에 들어오셔서 시계를 켬 상태로 바꿔주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시간과 날짜가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eople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경우인데, 이거를 하면은 연락처 표시나 people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업 표시줄 색상 변경. 여기서 보시면은 색 설정 열기를 통해서 작업 표시줄, 현재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입력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작업 표시줄의 배터리 아이콘 표시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노트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작업 표시줄에 이제 노트북의 배터리, 현재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 양과 충전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작업 표시줄의 앱 고정.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제거나 앱을 추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은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 거는 작업 표시줄을 사용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작업 표시줄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작업 표시줄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은 공간이 모자르거나 아래쪽까지 사용하고 싶으실 때 작업 표시줄 여기서 자동 숨기기를 통해서 이 밑에 공간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한 자, 여기 이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이거를 한번 항상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를 여러 개 이렇게 열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여러 개 열었을 때 현재 이 폴더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열었던 세 가지 폴더가 한 개의 아이콘에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작업 표시줄 설정. 요거는 이제 만약 나는 저렇게 묶인 게 싫다 라고 하시면은 안함으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에는 아까 알려드렸던 작업 표시줄의 기능을 하나씩 되짚어 보고 직접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창에서 설정, 사진, 문서, 정보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폴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직접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더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간단한 아이콘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한글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한글을 실행시키면은 이 작업 표시줄 공간이 모자라서 위로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생겼는데, 여기서 한글을 한번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작업 표시줄 설정에 들어가서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을 체크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글이 여기 추가가 됐는데, 한글을 마우스 오른쪽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 한글을 종료하더라도 여기 한글 아이콘이 남아 있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평소에 사용했던 한글 프로그램들을 직접 열어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기 전에 다른 폴더 같은 경우를 하나 연 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창닫기를 통해서 파일을 끄고 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거를 할 때는 이런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이 기능을 통하면은
지금 아이콘이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하실 때는 파일을 열어서 마우스 오른쪽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해주셔도 되나, 여기 직접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검색창의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빈 공간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검색, 지금 현재 숨김과 검색 아이콘 표시만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아까 제가 작업 표시줄 설정에서 이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을 체크해 놨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시 끔으로 두고 검색창이 이렇게 커진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커진 상태에서 이 검색창을 작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검색창 검색 아이콘만 표시를 통해서 작업 표시줄의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 날씨 표시에서 현재 지역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한 뉴스 창이 뜨는데, 여기서 날짜 쪽에 그 위치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위치 지정, 해남읍, 아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눌러서 위치 편집, 위치 지정, 해남 해남 전라남도로 검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하면은 현재 위치가 전라남도 해남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본인의 지역을 통해 지역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날씨를 수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뉴스가 보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뭐 주요 기사라든지 스포츠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누르게 되면은 그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하나 실행을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에 추가가 돼 있다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끝내기, 이걸 눌러서 종료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왼쪽 클릭, 이런 실행된 프로그램을 마우스 오른쪽 종료를 통해서 직접 종료가 아닌 강제적 종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볼륨 조절, 스피커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고, 혹은 내가 지금 스피커도 연결되어 있고 이어폰도 연결되어 있다, 아니면 헤드셋이 연결되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이 위쪽에 스피커 USB PNP 오디오 디바이스라는 이름의 오른쪽에 화살 표시를 눌러서 현재 내가 쓰고 싶은 장비를 이름을 눌러주신 다음에 볼륨 조절을 해주시면은 그 장비를 통해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터치 키보드를 추가하고 그거를 사용해서 메모장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메모장을 여실 때는 이제 바탕화면의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텍스트 문서.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문서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후 터치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글 버튼을 통해서 입력하는 방식을 바꾸실 수 있고, 왼쪽 하단에 특수문자나 숫자 버튼을 통해서 특수문자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오른쪽에 엔터 버튼을 통해서 밑으로 내리실 수 있고, 스페이스바 기능을 통해서 띄어쓰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우기 버튼을 통해서 내용을 지우고 꾹 누르게 될 경우에는 좀 빠른 스피드로 내용을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메모장을 열어서 입력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탕화면 보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연 뒤에 여기서 바탕화면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바탕화면 보기 이런 식을 통해서 현재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바탕화면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입력한 후에 바탕화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 보기 버튼, 그러면은 아까 열렸던 인터넷 창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바탕화면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현재 실행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일을 강제로 종료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관리자는 이제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작업 관리자,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행시킨 구글 크롬을 누르고 작업 끝내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창을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 관리자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작업 표시줄 설정을 들어가서 여기서 한 번씩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동 숨기기 기능을 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고,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를 통해서 이 아래쪽 공간까지 확보를 하실 수 있게 직접 눌렀다가 끔과 켬을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 숨기기를 켰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닌 마우스를 가져다가 대면은 나타나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를 통해서 사용해 보시고, 나는 좀 더 큰 게 좋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니다 나는 작은 게 좋다 하면은 켬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티커 메모를 통해서 한번 스티커 메모를 열고 여기다가 추가 테스트라고 적은 후, 자, 스티커 메모를 여러 개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이번엔 테스트 1, 이번엔 테스트 3. 자, 현재 지금 3개의 테스트 스티커 메모를 열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 표시줄의 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묶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작업 표시줄 설정. 자, 여기 보시면은 작업 표시줄 단추 하나로 표시. 이거는 이제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라는 거는 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작업 표시줄 끝까지 다
다 사용을 중일 때 한 개로 먹는 거고, 항상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항상으로 바꾸면은 똑같이 스티커 메모 3개가 유지가 돼 있는데, 이건 한 곳에 다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로 종료하고 싶으실 때는 이 해당하는 스티커 메모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X자가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서 한번 테스트 3을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테스트 3만 종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작업 표시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등록을 해보시고, 혹은 제거를 해보는 이런 시간을 직접 가져보시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게 어떤 것인고, 이 사용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한 번씩 컴퓨터를 꾸며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제거를 하겠습니다. 좀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제거가 잘 안되는데, 여기까지만 제거하고 제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등록을 해볼 건데, 처음에 익스플로러는 실행을 시키신 후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통해서 이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익스플로러가 추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음은 크롬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크롬은 마우스 왼쪽 클릭을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추가 하면은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는 저는 폴더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폴더를 한번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등록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영역, 그 다음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영역. 이제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영역에서 얘를 고정을 시키게 되면은 이 왼쪽 바로가기 영역에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가 자주 쓰는 이런 폴더들, 이거를 목록에서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래그로 여기다가 목록을 추가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 창에서도 현재 자주 사용하거나 자주 들어가는 이런 인터넷 이런 창을 띄우실 수가 있고, 내가 이거는 지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각 해당하는 곳에 오른쪽에 보면은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고정을 시키신 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설정을 통해서 제거를 하시면은 고정된 거를 제외한 모든 게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된 거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면은 고정 해제가 있습니다. 자, 크롬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창 혹은 최근에 닫은 창, 이런 식으로 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오늘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작업 표시줄은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혹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은 거를 작업 표시줄이라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 기능을 눌러봐서 어떤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은 이렇게 작동을 한다 라는 거를 직접 한 번씩 다 체험을 한 후에 이 기능을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없이,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 창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